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지혜라도 보태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인연이 끝났다는 6가지 신호입니다. 인연이라는 것, 참 오묘하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이는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이는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은 언제 우리가 인연의 끝자락에 서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예전에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밤을 새워도 모자랐던 사람과 이제는 간단한 안부조차 나누기 어색해졌다면 그 인연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화는 관계의 기본이자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 관계도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오랜 벗 중 한 분과 저는 40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같이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일을 논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앉아있는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연에도 수명이 있다는 것을. 법정 스님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관계는 그 다리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다리를 다시 놓을 수도 있으니 섣부른 포기보다는 한 번의 용기 있는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 때. 한때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근황이 궁금하지도 않고 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서로의 가정사까지 속속들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아졌어요. 전화가 와도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러웠고 저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친구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떠난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요. 세 번째, 만남이 부담스러워질 때. 한때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잠깐의 만남도 힘겹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인연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누자면 오랜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약속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대화도 예전 직장 이야기로만 채워지고 새로운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지요.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이게 되었고 지금은 명절에 안부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네 번째, 가치관과 방향성이 달라졌을 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생각과 꿈을 가졌던 사람들도 각자의 경험과 성장 과정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지요. 한때는 밤새워 같은 꿈을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져서 대화조차 어려워졌다면 그 인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 막역한 친구와의 관계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을에서 자라 비슷한 꿈을 꾸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저는 도시에서,
그 친구는 고향에서 삶을 이어갔고 점차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정치, 사회, 가정에 대한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서 만날 때마다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깊은 주제의 대화는 피하게 되었고 관계의 깊이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5번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 한때는 서로를 아끼고 지지했던 사이인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대화 후에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길게 봐온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두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약점만 보게 되고 대화할 때마다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 관계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6번째, 기억보다 기대가 더 클 때. 인연이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박제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함께한 추억은 많은데 앞으로의 기대는 없다면 그 인연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오랜 친구 중 한 명과는 대학 시절의 추억으로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만날 때마다 20년 전 이야기만 반복하고 현재의 공통 관심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친구로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것 역시 인연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만 살아있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연의 끝, 그 이후에 대하여 지금까지 인연이 끝났다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연의 끝은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했던 관계라면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은 가고 밤이 오면 낮은 물러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곡이이 선생님께서는 천하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도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의 변화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서로를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다른 역할과 관계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이 서로에게 더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첫 번째 신호는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입니다. 대화는 관계의 뿌리이며 그 뿌리가 메말라가면 관계도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 때입니다.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이 부담스러워질 때입니다. 한때는 하루 종일 함께해도 지루하지 않았던 사이인데 이제는 잠깐의 만남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인연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치관과 방향성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변하고 때로는 그 변화가 관계의 지속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대화 후에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억보다 기대가 더 클 때입니다.
함께한 추억은 많은데 앞으로의 기대는 없다면 그 인연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끝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때로는 인연을 놓는 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끝난 인연에서 배움을 얻고 감사함을 간직하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할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공감하셨나요?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면 따뜻한 인생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